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만큼 건강에 대한 지혜도 깊어져야 하는 계절, 바로 겨울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겨울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젊은 시절의 튼튼한 장갑차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되고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의 핵심 부품인 체온 조절 시스템은 찬바람 앞에서 쉽게 무력화되곤 합니다. 시니어에게 겨울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계절을 넘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전략이 필요한 생존의 시간입니다.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겨울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78세 되시는 이 어르신은 평소에도 매일 산책을 하실 만큼 정정하셨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시 화장실로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하셨지만 병원에서 내린 진단의 원인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였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던 잠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복도로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 몸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치솟으면서 뇌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흔하게 일어납니다. 겨울철 노인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깥이 아닌 따뜻한 집 안, 실내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이 무서운 따뜻함에서 차가움으로의 급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정교한 신체 자동 온도 조절 스위치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우리 몸은 겨울에 유독 추위에 취약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4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로 인한 난방 공장의 축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앙 난방 공장입니다.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열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70대가 되면 근육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공장의 크기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난방 공장이 작아지니 추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인한 엔진의 힘 고갈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열을 만듭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활동이 열을 발생시키죠. 이것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신체 활동의 전반적인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 공회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열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 같은 조건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몸이 식고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따뜻한 피의 배달이 지연됩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피는 온몸을 순환하며 열을 구석구석 전달하는 온기 배달 차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 조직까지 제때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혈관이 빠르게 수축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져서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더디게 됩니다. 손발이 늘 시리고 차가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온도 감각 둔화로 인해 위험 감지 알람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피부의 온도 수용체가 노화하면서 춥거나 뜨거운 것을 감지하는 위험 경보 알람이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는 매우 추워서 몸이 떨리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온 화상 사고를 입을 만큼 몸은 뜨거운 열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뇌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감각이 둔해지면 저체온증에 빠져도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몸이 떨리는 현상이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떨림으로써 열을 만들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무서운 겨울의 함정을 피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몸의 온기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년기에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왜 약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외투 방어막 전략과 몸속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음식 방어막 전략, 이 두 가지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으로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이면 무거운 패딩이나 두꺼운 외투 한 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보온병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온병이 뜨거운 물을 오래 유지하듯 옷도 공기층을 이용해 체온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 등산가들이 절대 두꺼운 옷 한 벌을 입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이 생깁니다. 바로 이 공기층이 외부의 냉기를 차단하고 내부의 열을 가두는 최고의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 옷을 세 겹으로 나누어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베이스 레이어로 피부에 직접 닿는 옷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땀 흡수 및 빠른 건조입니다. 만약 면 소재를 입으면 땀을 흡수한 후 마르는 속도가 느려 오히려 몸이 젖은 수건처럼 차가워지는 냉각 효과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기능성 레이나 울 소재처럼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소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층은 보온층으로 플리스, 얇은 스웨터 또는 경량 패딩 조끼 등이 적당합니다. 이 층이 바로 공기를 가두어 체온을 유지하는 핵심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 몸에 적당히 밀착되는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 층은 외투로 바람과 눈, 비를 막아주는 방풍 및 방수 기능이 필수입니다. 특히 외출 시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 체감 온도를 5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실내 활동 시에는 이 외투만 벗으면 되니 온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생명의 삽목을 지켜라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 손목, 발목입니다. 이 세 곳을 통틀어 삽목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열이 쉽게 방출되는 노출된 온기 배관과 같습니다. 목도리나 터틀넥은 필수입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 전신의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목을 덮는 긴 소매나 장갑도 필수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지만 심장에서 가장 멀어 혈액순환이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내에서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꼭 신으세요. 다만 너무 꽉 끼는 양말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발목이나 종아리에 자국이 남지 않는 헐렁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수면 양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옷으로 외부의 추위를 막았다면 이제 몸속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내부 화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린다고 해서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난방으로 인해 실내는 매우 건조합니다.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잃는 겨울 탈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나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백질과 뿌리 채소로 내부 활력 높이기입니다. 체온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30%나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식사성 발열 효과라고 부릅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빠짐없이 드세요. 또한 당근, 무, 연근 같은 뿌리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으며 소화 시간이 길어 오래 타는 장작처럼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생강과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막힌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생강차나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투와 음식의 이중방어 전략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 추위 앞에서 한층 더 강한 온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옷과 음식을 통해 외부와 내부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 즉 능동적인 체온 관리 전략과 우리가 매일 머무는 실내 환경 관리를 통해 겨울을 안전하게 이겨내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세요. 추우면 움직이기 싫고 따뜻한 소파에만 머물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음의 악순환을 시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우리 몸의 근육 히터는 작동을 멈추고 열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더 추워지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근육은 우리 몸의 자체 난방 장치입니다. 이 난방 장치는 스위치를 눌러야만 작동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실내에서 실천하는 3가지 핵심 동작으로 걷기, 스쿼트, 발목과 종아리 펌프를 들 수 있습니다. 걷기는 날씨가 춥거나 눈이 온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만이라도 30분 해보세요. TV를 보시면서 광고 시간에 일어나 걷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3번, 10번씩만 반복해보세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즉 중앙난방 보일러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안 움직일 때도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과 종아리 펌프는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심장으로 피를 힘껏 올려보냅니다. 이는 수족냉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 10분을 30년째 거르지 않으신 분은 겨울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또래보다 근육량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꾸준함이 바로 겨울을 이겨낼 힘의 원천입니다. 6번째 습관은 실내 온도 20도, 습도 50%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보일러를 최대로 올려놓고 덥게 지내시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온도 쇼크 트랩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바깥과의 온도차가 커져서 외출 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마르게 하여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점막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되 매일 깨끗한 물로 교체하고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습관은 하루 3번 환기로 맑은 정신 유지하기입니다. 춥다고 창문을 하루 종일 닫아두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머리가 아프고 쉽게 졸립니다. 하루 3번,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추운데 창문 열기가 망설여지신다면 옷을 하나 더 입고 창문을 반만 열어 환기해보세요. 생각보다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신선한 공기가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8번째 습관은 외출 시 방풍 옷과 논슬립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겨울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낙상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는 통계는 낙상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장갑은 필수입니다. 손이 시렵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넘어질 때
손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머리나 얼굴부터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손을 빼서 걸으세요. 겨울철 낙상의 70%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보폭을 평소보다 좁게 천천히 걸으세요. 계단에서는 반드시 난간을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전기 장판을 사용하신다면 잠들기 전에 미리 켜서 이불을 데운 후 잠들 때는 반드시 끄거나 최저 온도로 낮추세요. 밤새 가해지는 열은 탈수 증상과 좋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선택하여 혈액순환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환경관리야말로 겨울의 위험을 막고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겉옷과 음식으로 방어하고 움직임과 환경관리로 공격적인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엮어 규칙적인 하루 루틴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9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비결은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좋은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해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배운 모든 지식을 담아 하루 일과를 습관으로 만들어 봅시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과 5분 스트레칭. 잠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침대에서 팔 다리를 쭉 펴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세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워밍업입니다. 오전 햇빛 쬐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창가에 앉아서라도 햇빛을 받으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루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단백질과 탄수화물, 아침을 걸으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하루 종일 힘이 없습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 계란 요리 등을 골고루 드세요. 낮 시간 조금씩 자주 움직이기,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세요. TV 시청 중이라면 광고 시간에 일어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움직임만이 근육 히터를 지속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 씻기,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가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이 루틴을 찾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습관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우리가 잊기 쉬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겨울나기 비결이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가워지고 마음이 차가우면 몸도 차가워지는 이 둘의 연결고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겨울은 춥고 어두워서 외롭고 고립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를 약하게 틀게 되고 움직이기 귀찮아 하루 종일 앉아만 있게 됩니다. 이 고립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건강 적신호입니다. 따뜻한 공간을 찾으세요.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경로당, 복지관의 프로그램, 동네 카페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은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거세요. 대화를 나누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는 즉시 올라갑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 기분이 좋아지고 이는 실제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강력한 물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만들고 행복은 건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10가지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옷은 여러 겹 겹쳐 입으세요. 얇은 옷겹의 공기층이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2. 목, 손목, 발목의 산목을 따뜻하게 지키세요. 열 손실 방지 핵심입니다. 3.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1.5 내지 2리터로 끈적한 피를 막으세요. 4. 단백질과 뿌리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몸속의 화력을 높이는 연료입니다. 5.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세요. 걷기, 스쿼트, 스트레칭으로 근육 히터를 켜세요. 6. 실내 온도는 20도, 습도는 50%를 유지하세요. 온도 쇼크와 건조함을 피하세요. 7. 하루 3번, 10분씩 환기하세요. 맑은 공기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8. 외출 시 방풍 옷과 논슬립 신발을 신으세요. 낙상을 막는 최우선 전략입니다. 9. 규칙적인 하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물 한 잔,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몸을 만듭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아름다운 겨울을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